친구들 안녕하세요. 스카이 에듀 한경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이성부의 별하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먼저 확인해 보시면, 자, 별하는 자연물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 이 자연물이 소재로 나타냈을 때는 인간의 삶과 연관을 시켜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작품에서의 벼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자, 민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벼라는 소재를 통하여서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벼의 속성을 통해서 민중들의 모습을 파악해내는 게 이 작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벼에 대한 화자의 태도, 그쵸? 자, 시에서는 반드시 화자의 태도를 체크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벼, 그러니까 즉 민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벼에 대해서 화자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에서 볼 게 있는데요. 자, 현실 인식 태도. 자, 벼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화자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도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벼의 모습을 설명함에 있어서 어떠한 표현상의 특징을 사용했는지, 특징, 그리고 어떠한 전개 방식을 사용했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개 방식 문제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자, 여기 벼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 벼는 민중의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죠. 자, 서로 어우러져,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들이 어떻게 기대고 산다,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의 연대 그리고 공동체의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걸 표현하는데, 자, 벼가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자, 인간의 속성을 통해서 설명했죠. 그래서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자, 햇살 따가워질수록, 자, 뒤에 서술어를 보니 따가워지게 하는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이 햇살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을 억압하는 세력이고요. 실현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걸 통해서 이 당시에 시대적인 현실이 굉장히 힘들었구나. 그래서 부정적이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화자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러한 시련이 있어도 지금 이들은 어때? 깊이 익어. 그래서 내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그래서 공동체적 유대감을 보이고 있는 표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의 부분을 보시면, 자,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 벼의 부정적인 상황이 나타나 있는데, 자, 이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벼들은 어떻게 조금 더 성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기면서 함께 견뎌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에서는 서로 어우러져 사는 벼의 모습, 외양 묘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모아라. 자, 벼가 민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어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자, 여기서도 계속 보이죠. 민중의 연대와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묶었더니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연대를 통해서 다 강해진 민중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자, 이건 뭐야? 죄도 없이 죄지었어.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짓지 않은 상황인데 죄를 지었다라고 억울하게 당하는 민중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도 없이 죄 지었을 때 더욱 불탄다. 억울함과 뭔가 핍박의 상황을 받았을 때에 이들의 열정, 그치? 이들의 분노, 분노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열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냥 당하면 당하는 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의 뭔가 분노와 열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그래서 여기 죄도 없이 죄지어서라는 거는 표면적으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역설법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자, 벼가 춤출 때, 이거는 가을에 벼가 익어갈 때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리는 벼의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춤출 때, 그러니까 벼 이삭이 익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민중의 승리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고요. 자, 이들이 이게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돼? 소리 없이 떠나간다. 누군가의 밥이 되기 위해서, 식량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업적을 남기지 않고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날 줄 아는 겸손함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함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고 수용하는 희생적인 태도가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하는 벼이다. 그러니까 즉 벼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뭔가 실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잖아. 그래서 벼의 강인한 생명력을 노래하는 부분을 이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면적인 어떤 속성에 대해서 내면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3년 볼게요.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자, 이 가을 하늘이라는 것은 민중의 어떤 서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가을 하늘 그러니까 굉장히 맑잖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맥락의 의미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자,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을 씻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런 하늘에 눈이 서럽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서러움의 정서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배경 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부정적인 시어로 보셔야 됩니다. 서러운 눈을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러한 시련과 압박의 현실이지만 그들이 이 시련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맑게 자신의 서러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뭐가 있어. 민중의 현명함과 지혜 그리고 자제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상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자, 이 바람도 부정적인 시연인데요. 벼가 노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입니다.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그래서 뭔가 분노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뭐 원망이나 물병이나 아니면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막 표출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참아야 될 때를 알고 그리고 표출해야 될 때를 아는 그러한 자제력과 인내력이 있는 민중의 모습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열정과 저항 의지를 갖고 있는 벼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벼의 현명함, 어진 성품, 그리고 지혜, 자제력 이런 여기서도 내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볼게요.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그러니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뭔가 남아, 그치? 그래서 희생을 통한 이들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떠나가며 바치는 넓은 사랑, 그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민중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죠. 자,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자, 이들이 사실은 뭐 굉장한 막 세력을 갖고 있고 굉장한 뭔가 업적을 내세우는 그런
인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벼라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쓰러지고 시련이 오면 그걸 막 끝까지 버틸 수 있진 않아. 그러니까 쓰러져.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외부 작품으로 김수영이라는 시인의 풀이라는 작품,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빨리 누웠다, 뭐 일어난다, 뭐 이런 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민중들의 어떤 생명력,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긴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생명력을 담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주제도 유사하고 태도도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연계되어서 출제가 많이 되니까 이 작품도 우리 친구도 같이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피 묻은 그리움이라는 것은 뭐 남녀 간의 그리움은 아니고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을 얻기 위해서 자유와 평등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희생.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지만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이 피 묻은 그리움이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그 대상, 즉 자유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이건 민중의 저력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할 때에 지금 말줄임표를 사용해서 어떤 효과야? 자, 여운을 주는 효과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벼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민중들의 저력, 그쵸? 저력. 그래서 뭐 그 민중의 희생적인 사랑, 저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벼에서 보이는 민중들의 어떤 속성들을 잘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이 벼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민중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원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뭐였었죠? 자, 서로 어우러져 기댐. 그쵸? 기대고 산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 부분에서 공동체적인 모습, 연대, 유대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그 시련을 당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억울함들 겪고 노여움도 겪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맑게 다스릴 줄 아는 자제력을 갖고 있는 민중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자제력과 지혜, 현명함을 가지고 있는 민중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민중들의 생명력의 모습을, 강한 생명력이죠.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연마다 벼의 어떤 속성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 정리를 통해서 위에 있는 작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벼에 대해서 화자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자, 앞부분에서도 이 태도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민중들에 대해서는 화자는 긍정하고 있는 예찬적인 태도,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잖아. 그래서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태도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주제 보시면 민중의 자기희생과 강인한 생명력에 대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예찬하고 있죠. 그리고 민중들에 대한 삶에 대한 연민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들의 삶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연민의 태도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연민도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긍정적인 태도로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특징 보시면 민중의 삶의 모습을 뭘 통해? 벼의 성장 과정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고요. 자, 대립되는 시어를 통해 아까 햇살이라든지 가을 하늘이라든지 자, 이런 소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벼의
실현들을 나타내는데, 자, 이 작품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 일반적인 햇살과 가을 하늘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자,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많이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벼의 속성을 고찰하여 벼가 상징하는 민중의 유대와 생명력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때 의인화의 방법을 통하여서 작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뒤에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그 배운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실감 있는 소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소재를 사용했다라는 거잖아. 자, 그래서 그죠? 이 현실감 있는 일상의 소재를 사용하여서 주제가 더 강하게 부각된다. 우리가 눈에 쉽게 그려낼 수 있으니까. 자, 추상적인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어떤 대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맞는 선택지.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따스한 시선으로. 자, 현실. 그러니까 세상은 현실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현실에 대해서 따스한 시선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자, 이 세상에 대한 따스한 시선, 현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상에 대해서, 시적 대상이 누구? 벼. 즉 민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따뜻한 시선으로 그 사물을 형상하고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에 대한 인식 태도는 부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소외된 농민들, 그러니까 약자잖아. 혼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들이 함께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농민들에게 삶에 희망을 주는 미래가 엿보인다. 그러니까 그들의 저력을 나타냈지요. 그러니까 맞는 선택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의식. 자,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은 드러나 있지만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이 작가는 독재 정권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민중들의 모습을 그려냈기 때문에 X. 자, 그 다음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자, 벼에서 이미 드러나죠. 그래서 이거는 O. 사실적 표현에 의한 상황을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다. 자,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맞고요. 민중의 모습에 대해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 자, 민중. 자, 이 앞에서 그러니까 대상을 누구로 나타내고 있는가, 뭐 현실인지 민중인지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반드시 구분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정리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분석하시고 그 하나하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